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감추고 싶은 치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미국 SEC가 딱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윌리엄 힌먼이 이더리움 관계사인 자신의 전 직장 사람들과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하면서 이더리움의 비증권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이 자신의 퇴임 하루 전에 갑자기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토꼈을 때 지금의 상황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XRP에 투자한 전 세계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 것이라는 점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일개 시민단체가 나서서 자신들이 감추고 싶었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과를 소송을 통해서 얻어내고 이걸 공개할 것이라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보기관 감시 시민단체 인파월 오버사이트가 확보한 이른바 힌먼 이메일의 실체에 대해서 하루 전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었는데, 추가적인 이메일 내용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역시 정보는 공개될 때가 제맛인 것 같습니다. 공개된 내용들을 보니까 윌리엄 힌먼은 최소 4번 자신의 전 직장이자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인 심슨 대처 관계자와 미팅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EC는 이걸 다 파악하고 이게 범죄적, 재정적 컨플릭트에 해당하니까 미팅은 물론 전화도 안 돼,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물론 이 정도 내용 자체도 상당히 쇼킹하지만 여전히 석연찮은 점들은 남아있습니다. 이걸 알고도, 이걸 파악하고도 당시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은 윌리엄 힌먼을 지원 사격하면서 나는 힌먼의 설명에 동의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들의 배후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었던 걸까? 대체 왜 이들은 권력 남용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저분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일까?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된다라고 하던데, 이토록 흥미진진한 부패한 권력, 글로벌 금융자본의 실체, 혁신 뒤에 감춰진 비리, 영화든 드라마든 잘만 만들면 히트칠 것 같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리플 측의 반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흥미진진한 상황인데,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 등 전현직 CEO들이자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이 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무려 각각 100페이지 넘는 분량의 입장문을 법원에 냈습니다. 100페이지에 걸친 진술 끝에 이들의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다루기 쉬운 사안인 만큼 배심원 재판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장 보고 좀 반가워서 웃었습니다. 리플 소송이 뭔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안 소송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러다 진짜 덜컥 합의되는 건가? 이런 기대감도 드는데, 분위기 자체가 좋으니까 XRP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들 잘 파악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매거진 블라블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SEC 소송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라면 주인공을 아예 윌리엄 힌먼으로 잡아서 빌런의 입장에서 그걸 펼쳐보는 것도 꽤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양념을 쳐서 힌먼의 불우했던 유년기, 성공을 꿈꾸면서 자수성가했지만 영웅 대신 악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 세계 최강 미국의 규제기관도 흔드는 글로벌 금융 권력의 교묘한 시스템 설계, 이런 거 다 때려박으면 나름 실패한 영웅 서사의 관점에서 그걸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요일 아침부터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리플 소송의 시작점이 정말 충격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윌리엄 힌먼이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인 전 직장과 미팅을 한 것을 SEC가 파악해서 미팅도 전화도 안 돼, 그런 거 범죄적, 재정적인 갈등 소지 있어, 이렇게까지 경고까지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쇼킹한데, 이더리움 관련 미팅을 힌먼이 최소 4차례 진행한 것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다뤘던 문건 말고 추가적인 힌먼 이메일이 공개됐는데 이것도 참 가관입니다. 공개된 힌먼 이메일을 보면 힌먼은 SEC로부터 이렇게 노골적인 경고를 먹고 나서 7개월에 걸쳐
전 직장이자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이자 자신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원해준 심슨 대처 관계자와 최소 4번에 걸쳐서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점심 약속 잡고 있는 이메일 내용이 아주 그냥 화기애애합니다. 물론 힘먼과 심슨 대처 관계자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한 건지 아니면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가 궁금해서 만난 건지 미팅의 세부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4번의 미팅은 힘머니 SEC 공식 이메일을 활용해서 스케줄을 논의해서 걸린 거지 힘머니 개인 이메일이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 미팅 일정을 추가로 잡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어야 이런 또라이 짓을 할 수 있는 걸까? 확실히 정상인은 아닙니다, 이 인간. 이런 걸 보면 그동안 왜 그렇게 SEC가 힘먼 스피치 관련 내부 이메일 기록 공개를 그렇게 열심히 깊이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소송을 통한 일회성 규제라는 기존의 낡은 규제 방식을 고수해왔던 SEC의 행태 이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SEC의 규제라는 게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내규를 어기고 법을 어겨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는 비리에 관여해 가면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추가로 공개된 쇼킹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윌리엄 힘먼은 전 직장이자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멤버인 심슨 대처와 사적인 통화, 이메일을 SEC 내부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주고받다가 딱 걸려서 경고까지 먹었다. 미팅은 물론 전화 통화도 안 된다라는 구체적인 경고를 먹은 거다. 하지만 힘먼은 이후 7개월 동안 4번에 걸쳐서 심슨 대처와 미팅을 진행했다. 여기까지도 충격적이지만 사실 더 이상한 지점은 이런 잠재적 불법 미팅이 진행된 뒤에 힘먼이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라고 밝혔고 이후에 당시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은 힘먼의 설명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힘먼의 발언을 지원사격했다. 이 정도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이 인간들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이 클레이튼은 SEC 위원장 재임 기간 중에 비트코인 띄우기에 상당히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여러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기존의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이런 직접적인 지원 발언을 하면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SEC 위원장의 발언 하나하나는 시장에 좋든 나쁘든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장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발언하는 경우 거의 없었는데 왠지 몰라도 제이 클레이튼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던 좀 특이한 또라이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제이 클레이튼이 SEC 위원장에서 퇴임한 뒤에 트럼프가 제이 클레이튼을 남부지검 검사장으로 앉히려고 했다라는 걸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진짜 또라이들의 난장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가 퇴임 하루 전에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토낀 뒤에 잘 확인됐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 자산운용사의 회장으로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아주 돈방석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재임 당시 비트코인을 띄우고 퇴임 이후에 비트코인 투자회사로 옮기고 아주 완벽한 전관 예우까지 받으면서 인생을 즐겼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을 놓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제이 클레이튼과 윌리엄 힘먼은 SEC 위원장과 기업금융국 국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각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띄웠고 당시 이더리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시장의 2인자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장의 구도 자체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리플 SEC 본안 소송에서는 그동안 의혹과 의심 수준에서 파악됐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걸 증명해버린 게 미국의 작은 시민단체라는 게 참 놀랍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리플 측은 이런 분위기를 10분 활용하면서 아주 공격적인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힘먼 이메일이 세상에 공개된 지 하루 뒤에 리플 측의 피고인인 전현직 CEO 두 사람이 최근 SEC에 수정된 내부 문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각각 100페이지 넘는 분량의 입장문을 작성해서 이번 소송의 쟁점, 의미 이런 것들을 사실상 라운드업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저도 개략적으로만 읽어봤는데 마지막 문장이 아주 압권입니다. 두 사람 모두 동일한 클로징 멘트를 사용했는데
100페이지 넘게 의견을 진술한 뒤에 법원에 요청을 드리는 부분, 이렇게 소제목 아래 이렇게 멘트를 칩니다. 저는 이번 사건 쟁점들이 다루기 쉬운 것들인 만큼 배심원 판결을 요청합니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리플의 이런 전략은 꽤 머리를 많이 잘 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5월 약식 판결을 요청하고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SEC는 5월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4월 22일까지 니들 둘 입장 정리해서 약식 판결 어떻게 할지, 혹시 하기로 동의하면 니들 원하는 스케줄까지 같이 정리해서 법원에 보고해, 뭐 이런 명령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리플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 과정에 돌입해서 빨라도 8월, 늦으면 11월, 뭐 이렇게까지 올해 하반기로 소송을 끌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플이 갑자기 배심원 판결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겁니다. 그 의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SEC가 5월 약식 판결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배심원 판결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SEC를 압박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배심원 판결이라는 것은 통상 여론의 흐름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게 마련인데, 지금 리플 SEC 소송에 대한 여론의 흐름은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리플의 우호적입니다. 특히 배심원들 역시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투자자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소송을 합리적이라고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배심원 판결로 가면 사실상 이번 게임 끝난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측이 우호적으로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리플 측이 더 영리한 건 뭐냐면 배심원 판결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법원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부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원이 리플 승소로 판단을 할 경우에 SEC의 역할, 능력, 권위 이런 것들의 치명타를 안기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이후에 SEC가 소송을 통한 일회성 규제, 이런 방식으로 규제하기 당연히 어렵게 되고 더 이상 정부기관 기밀보호 특권, DPP 이따오 것들 언급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 자체가 리플 대 SEC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대 SEC의 구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이번 소송 쟁점 사실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배심원 판결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까지 나름 섬세하게 신경을 쓴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틀에 얽매여서 지들이 얼마나 한심한지도 모르고 사는 SEC의 멍청한 관료들보다는 확실히 리플이 똑똑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홀더들 사이에서는 4월에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특히 해외 커뮤니티에서 기존보다 더 강하게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이 흔들리면서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뭐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가장 예민한 관심사인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호적인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오랜 시간 XRP 홀더로서 마음고생해 오셨을 장기 홀더분들 특히나 더 위안 삼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